자, 이번 시간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개 정도. 자, 두 개 정도가 출제 이슈, 최대 3개 정도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고, 사례형 문제가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4개가 좀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례형 문제를 보통 구성을 할 때는 통정의 표시하고요,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요 2개 가지고 주로 이슈를 삼게 될 것이고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진연 의사표시. 뭐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농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고, 자, 양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사안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 1억짜리 자동차 한 대 너한테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한 사안이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좋아, 너가 사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유효가 되게 되면 주겠다고 했던 사람은 사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자,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 그냥 사줄 의무가 없는 것이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가장 기본부터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의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이재용 같은 아주 부자 이런 분들이 자, 1억짜리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고마워 사줘 이렇게 했으면 어떻다?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슈. 자, 형편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인데 친구한테 내가 자동차 한 대 1억짜리 사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상대방이 좋아 사줘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게 당연히 농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 이때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이것이 유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용 같은 사람이 뭐 자동차 한 대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 삶에 큰 영향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재벌회장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몰랐고 농담인지 몰랐다. 그리고 알 수도 없어. 능력 충분하니까 사준 줄 알았다. 그냥 기분 좋아서 사준 줄 알았지. 사주겠다고 얘기를 한 줄 알았지라고 나가게 되면 어떻다? 이건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어려워요. 간단한 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게 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대로 이때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 외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는다. 해서 우리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민법 103조 위반, 104조 위반이 되면 절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민법 108조에서 다뤘던 거, 통정 허위 표시,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그다음 민법 107조에서 다루게 되는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러면 다시 비진의 의사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자꾸 마음이 그냥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진다고. 이게 이 부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짜증이 나는 거야. 딴 애들은 유효구나 무효구나 딱딱딱 떨어지는데 얘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오른편 틀린 편.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오른편 틀린 편. 틀렸다고 치고, 그럼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오른편 틀린 편. 다 개소리라고. 이게 자꾸 함정에 빠진다고. 왜냐면 앞에서 나머지 항목은 유효이거나 무효이거나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심플한데 얘는 딱 애매하게 돼 있고, 두 번째 문제를 구성할 때 원칙적 유효, 원칙적 무효 이런 식의 지문을 구성하게 되면 그도 또 그럴싸하게 자꾸 느껴진다. 그게 아니라고. 원칙적 유효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다? 이때는 무효가 될 테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유효.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랑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버리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 그럼 비진의 의사표시는 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사직 끝에서 일괄사직이 뭐가 된다?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예, 이걸로 끝난다고. 지금 우리 판례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인가가 나왔어요. 시험 16년 동안 나왔던 데이터가 4개가 나오는데,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가 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다 비진이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2개 외우셨어요. 이제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일단은 비진 의사표시라는 주제.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적극 가담 나오게 되면 갑을병의 법률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병정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다음에 제2 매매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서 문제를 찍어내야 되듯이 이것도 비진의 의사표시 나오게 되면 중간에 이상한 말 나온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첫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딱 한 가지, 일괄사직의 의사표시.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전제가 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무효, 몰랐고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유효. 이렇게 가게 되는 것. 세 번째, 이런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을 때도 준용하게 된다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이 부동산을 팔아.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을 보니까 이게 시가 1억짜리 물건인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3천만 원에 팔겠다고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3천만 원에 팔게. 병이 보니까 와우 1억짜리인데 3천에 팔겠대. 그래서 어떻게 얼른 사겠다고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자 본인은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본인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된다. 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자 그런데 가십시다. 논의의 전제가 1억이었다. 1억이었고, 근데 3천에 팔겠다고 지금 개수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1억짜리를 8천이나 9천에 팔겠다고 해도 금매라고 해서 좀 사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반 가격도 안 되는 값에 팔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웬 떡이 돼서 받아먹기면 안 된다. 뭔 소리냐? 이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 갑하고 을이, 갑이 대리권을 대리인한테 수여하면서 이거 계속 1억에 팔려도 잘 안 된 거야. 하다 안 되니까 야 네가 좀 팔아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거기는 당연히 1억에 팔겠다는 의사가 내재가 돼 있는 거야. 3천에 팔 것 같으면 줄 서 있다고. 근데 1억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리인을 선임을 했다고. 근데 얘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 네가 이 물건만 팔아주면 내가 1,000만 원 띄워줄게 라고. 물론 거기에 논의에서 1억을 받는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위임장 이래다 제기를 안 하면서 그냥 팔아주면은 1억, 자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 입장에서는 팔기만 하면 얼마 생겨?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5천에 사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 그래? 그러면 3천에 한번 사시오 해봤어. 그러면 이게 뭐야 돼?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한 것이다.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병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1억짜리를 3천에 팔겠다고 하는 건 분명히 최소한 알았거나 몰랐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병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갑시다. 자, 비진 의사표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다. 왜 그래요? 판례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해서 이런 식이지.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한 대리 이 정도 되는데 그 위에 한 부장님 이런 분이 연락을 해왔어. 야, 다 일괄 사직서 써?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일괄 사직서를 썼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얘기했는데 내 사직서만 수리가 되고 딴 애들은 다 사직서가 반려가 돼. 그러면 나는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야. 없는데 쓰라고 해서 쓴 것에 불과해.
그러면 나의 의사표시가 도달했고 상대방이 그걸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원치 않는데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라고 얘기하고 싶겠지. 말이 입이 막 근질근질 하겠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다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사장님이 당연히 갑자기 새끼들 몇십 명이 다 동시에 사직서를 쓰고 지랄이라고 물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긴 한데 또 쓸 것까지는 아니잖아. 분명히 이것은 그 사장님께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사안이다. 그래서 나의 의사표시를 수리했다 한들이죠. 그것은 이미 나의 의사표시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 수리한 행위 자체도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다시 첫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올 키워드가 일괄사직의 의사표시. 두 번째,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응용 들어갈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상대방 입장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고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 다시 갑시다. 지금 소리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는 여차저차해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이런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 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라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바로 무효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무효. 상대방한테 세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게 된다. 두 번째 단계, 그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세 번째 단계,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는 사실을 그 법률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교재 30페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가는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의 표시와 구별된다. 오른편인데 신경 꺼요. 지금 우리 배웠던 거 아니잖아.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무조건 3개!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는 뭐가 되고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야 무효야 몰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대리인 대리권 남용했을 때 어떻다?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자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중얼중얼 미친 인간처럼 중얼중얼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안 그러면 지문 보시다가 흔들립니다. 2번 지문요.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진이인지 아닌지 누가 지금 삼천에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당연히 대리인이 씨부린 거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다 그게 농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3번 질문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와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른편인데 몰라도 돼. 팔레고요. 이건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얘는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다시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법률 체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법률 행위라는 것이 무효인 법률 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뭐가 있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유효인 법률 행위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뼈대 잡으셔야 돼. 앞서 우리 공부했던 건 무효일 때는 이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무효는 아무 때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무효의 유형에는 자, 바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이거 무효라고 했어요. 103조 위반 들어가면 무효. 그 다음에 104조 위반 무효. 이것들은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통정허위 표시에 이어서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도 무효로 보게 될 것인데 이때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정도가 지금 무효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비진의 의사 표시 라고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만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 이걸 이제, 판례에서는 우아하게 표현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 자료 보면은, 자, 지금,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되냐면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다시 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긋났는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일괄사직 하나만 뭐가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다시 지금 가볼게요. 어렵네요. 자,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옳게 구성을 했다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문제 취지는 뭐냐면 이건 되게 까다로운 지문인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사실 버릴 문제입니다. 버릴 지문이에요. 그냥 일괄사직 아니니까 무조건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텐데 일단은 자 3번 그냥 그걸로만 갈게요. 3번 이제 패스. 4번 끄트머리 비진의 의사표시다 나와 있죠? 4번 읽지 말고 아는 단어가 그밖에 없잖아. 대출 절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뭐 필요 없고 자 끄트머리에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럼 그거 뭐 있어야 돼? 일괄사직 없죠? 네,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5번 끄트머리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괄사직 있어야 되죠? 일괄사직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오른편 되는 거예요. 3번은 어려우니까 패스하시고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게 3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었다. 일괄사직. 그죠? 일괄사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다. 두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면 유효,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유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그 얘기해서 자 1번, 2번, 3번 자, 비우시고 포인트 가십시다. 지금 3가지 키워드로 끝나가야 돼서 4번, 5번 관련해서 결국은 앞에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비진의 의사표시다 라고는 이 서술어 이 앞에 일괄사직 하나만 체크하십시다. 이거 많이 안 나온다고 상대적으로 그게 막 파고 이를 성질의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앞에 뭐 판례 뭐 대출 절차 뭐 나와 있는데 읽지 말고 마지막 단어를 보라고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라고 우리는 비진 의사표시가 아닌 것까지 다 외우지 않아요. 비진 의사표시 딱 하나만 외웠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가실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점 끄트머리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너무 쉽다. 뒤쪽을 보면 얼마나 쉬워. 취소할 수 있다. 3가지 들어가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3가지면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뒤를 보면 눈치를 채는 거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잊지 말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건데 뒤를 보면 눈치를 챈다고. 취소 쉽잖아. 취소 3개밖에 안 되니까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다고요. 무효를 취소라고 그러고 자 뭐 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는 패턴이 뭐냐면 유효를 취소라고 하지는 않아. 너무 유치하니까.
가까운 의사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기분이 나쁘다. 취소할 수 이렇게 나올 수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무효를 딱 던져주면서 항상 끄트머리를 뭐라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준다고요. 감 잡으셨어요? 자꾸 이제 뒤보는 훈련하셔야 돼. 민법도 지금 루틴을 보니까 아까 민법 103조 이런 것 좀 긴 거, 사례 이런 걸 줘요. 그럼 대부분 다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 그 틀렸고 2번 집은요.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럼 틀렸으니까 원칙적으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둘 다 개소리라고. 원칙적 무효, 원칙적 유효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의 문제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끊어가셔야 된다고. 이게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뭐 한 얘기를 또 하고 계속 해고해도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 덕분에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눈치를 좀 빠릿빠릿하고 빨리 채잖아요. 진짜 작년, 재작년 막 3달 만에 보고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은 실력이 더할 게 없어. 그냥 뒤만 보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야매로. 근데 그렇게 증을 따는 게 좋아. 이거는요, 실력 있는 재수생보다 실력 없는 중개사 훨씬 낫는 감상합니다. 왜? 자, 여러분이 실무할 때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랑. 전화 받을 때 상냥하게. 그게 제일 중요해. 그잖아요. 전화, 중개업소 가는데 띡띡거리고 있으면 짜증나지. 그리고 이제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이 아파트 값이 지금 내가 살라고 하는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같처럼 이제 대가리에 먹물 들어간 새끼들은 설명을 해줘요. 와봐요. 지금 이제 경기 변동, 수요의 변화에서 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으로서 이게 있고,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서 인구의 감소 문제가 터진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불황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아파트가 좀 빠지게 될 테고, 그러면 듣던 아줌마가 짜증이나 확 집어 던지고 가버려. 근데 실제 중개업하는 사자들, 진짜 업자들, 진짜 대책없이 뜬다. 이게 대박이다, 대박. 지금이 기회다. 당신 삶의 마지막 기회다, 이게. 집을 살 수 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놓고 해.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이나 생각을 하지. 근데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거든. 사러 왔는데, 글쎄요, 이게 수요 변화 얘기가 있고, 공급의 문제도 있고, 강남에 좀 어려운 얘기하면 이제 듣기가 싫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사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게 저거 같잖아요. 14만 4천 명 들어가면 이제 빨리 천국에 먼저 갈 수 있다고. 그 종교단체, 상당수 종교가 다 본질이 그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듣고 싶으니까 그게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다 정신병자들이야. 이제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은 다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이슬람의 인구,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 신도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새끼들 이렇게 보는 거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미쳤거나 저쪽이 미쳤거나. 하여튼 이거는 대가리 수를 볼 건 아니고 뭔 얘기하다가 하여튼 간에 중개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개뻥 치는 거. 되게 상냥한 모습으로 개뻥 치는 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왜? 왜냐면 이미 거기 오실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오셨다고. 네, 그렇죠. 이미 자기는 오른다고 믿고 왔는데 그걸 쫓아봐. 글쎄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재수없어 새끼 이러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거랑 아무 관계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앉아있기 위해서. 명함에다 공인중개사 요거 하나 혹시 관련 일을 하게 되면 당당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쯤 없이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실제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중개 보조 업무를 겁나 잘해.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 가게를 막 3개, 4개 운영하는 분이 있어. 자격증 없이. 근데 그분 같은 건 돈은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가 겁나 많이 쌓여. 왜? 자기가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고, 심지어 이빨도 내가 까고 사기도 내가 치는데,
뭐 머리버리한 애가 쭈그려 앉아 증 하나 있다고 해서 직원 쓰고 있는데 계약서 쓸 때 모양새 빠지게 그 사람이 사인하고 이런 것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어떤 아줌마 저는 보니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가게를 3개씩을 운영하는데 돈 많이 버는 분이죠. 그래서 3년 만에 증을 따고 돌아가셨어. 그렇게 쉽지 않은 공부라고요. 실력으로는 안 돼요, 쉽게. 그래서 땄죠. 그 아줌마 마지막 갈 때 모습이 지금도 선연해요. 그 공법이 제일 어렵게 이제 그 애도 구성이 됐었는데, 그 학원 내 저쪽 소강의실에서 막 고함 소리가, 막 소리가 들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공법 16개를 맞추면 다른 과목은 패스했으니까 합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17개인가 18개인가를 맞추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 둘, 셋, 할 때, 채점할 때 그 소리. 그래서 막 마음 콩닥콩닥 하면서 차마 자기가 못 보고 옆에 사람이 한 개 더 맞았고요. 한 개 맞았고 이럴 때마다 그 연세가 60 다 되셨는데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그냥. 그래갖고 사람들이 놀랬다니까. 하도, 근데 그거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다 씨앗점 소리고 이제 외우셔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양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원칙적 유효가 아니라고. 원칙 유효가 아니라고. 또 속아.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분명히 내가 다시는 이제 안 쏘고 이렇게 해놓고 천천히 얘기하면 원칙적 무효. 틀렸으면 원칙적 유효. 아니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면 어떻다? 유효.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라고?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질문이요.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의사표시는 선의이며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게 뭐냐면 몰랐고가 뭐가 된다? 선이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무과실 해서 선이 무과실일 때면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선이 무과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23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 거의 너무 오래전 문제 유형이에요. 해서 보겠습니다.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 달리 을에게 기부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유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름하여 비진위 의사 표시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1번 질문요.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므로 개소리하고 있어. 쏘으면 안 돼. 비진위 의사 표시하면 첫 번째 아까 이슈가 일괄 사직덕은 비진위 의사 표시인데 이게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되고. 근데 틀렸잖아요. 그냥 무효라고 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 알았거나 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만이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나. 적용되는데 신경 끄시고요. 3번 질문요.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서 그 X토지 소유권이 그래서 알았다는 무효였었죠? 알았다는 무효죠? 그럼 등기가 넘어가서도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어려운 건데 아까 우리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어떻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용 들어갈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그때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여서도 알 수 있었다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을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서 오른편 해서 진인 아닌 의사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넘어왔어도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 5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틀렸죠? 몰랐으면 유효이기 때문에 권리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어렵고요. 지저분해요. 자, 그러다 치고 이걸 배제하고 7년간의 문제만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십시다. 해서 지금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는데 우리 공부할 때 3개 설명드렸어요. 다시 이 내용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자 다시 비교해 보십시다. 통정 허위 표시 딱 튀어나오게 되면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죠? 갑자기 설계한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는 의사 표시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저도 헷갈리네요. 자,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거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본인과 3자, 본인과 수익자라고 하는 거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선의 제3자는 설령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응용 들어가면 이게 저당권이 되겠죠.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은닉행위 29회 30회에 나왔던 게 증여, 유효, 매매, 무효.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듯이 딱 떨어지는 건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보시다시피 7년 동안 자 23회 문제는 너무 지저분한데 일단 배제하고 나면은 그때도 답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더라면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걸 쟁점으로 삼아냈다고요. 아주 어려워. 근데 문제 풀이기가 딱 안 떨어지니까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첫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뜨게 되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뜨게 되면은 이것은 뭐라고요? 비진 의사표시가 뜨게 되면은 자 키워드 일괄사직만 뭐가 되고 비진의 의사표시 나머지는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이게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이게 함정이 빠지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어떻다? 무효라고 해요. 세 번째 아직 여기 7년 동안 안 나온다. 다른 데서 섞여 나와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건 요즘에는 대리 파트에 따로 논의할 주제인데 이렇게 묶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